저는 퇴직심리연구소 소장 최환규라고 합니다. 첫 번째 회사는 2007년도에 그만두고요. 두 번째 회사는 22년도에 그만두게 됐는데, 첫 번째 회사는 회사 문화,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음주 문화의 그 회사 분위기에 견디지 못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거고, 두 번째 회사는 벤처기업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경영난으로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된, 그러다 보니까 급여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고 거의 뭐 알몸으로 쫓겨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는 직장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 퇴직심리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퇴직자들보다 나은 삶, 그분들의 분노와 울분을 기쁨과 희열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퇴직하시는 분들은 뭐 정년을 맞이해서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구조증 때문에 퇴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다 서운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신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책을 하죠. 아,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안 했으면, 내가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아니면 누구한테 좀 많이 비볐으면, 하여튼 여러 가지 후회를 하시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하고 갈등 자체가, 그러니까 온전한 나, 그러니까 부족한 나,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계속 싸워봤자, 그게 가족들이나 아니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준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족한 나도 나고, 그다음에 좀 우수한 나도 나니까, 결국은 다 통합하는, 서로 다 보듬어 안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마음이 편해지면 그 편안한 감정들이 가족들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 또한 어떤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갖는 거다. 극단적으로 내가 아무리 지금 회사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 한은 과거를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분노가 차서 내가 신경질적으로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술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사고 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수습 비용 또한 내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 제발 지금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나를 보호하고 우리 가족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냉정하게 과거하고 단절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면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책이죠. 시선을 과거로 돌리는 한은 항상 아쉬움이 남고 화가 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힘들게 했던 상사나 동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 사람들하고는 비즈니스 관계지 혈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내 인생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 빨리 단절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시선을 미래로 돌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가족들을 비난을 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했던 사례 중에는 니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결혼을 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족들한테 자기 직장에서의 힘든 삶이라든가 고통을 가족들한테 전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가족들하고 오히려 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극단적으로 이제 가족이 해체가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으니까 이 상황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노력하고 원망이라든가 이 화를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하시면 오히려 점점 더 내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가끔 쓰는데 외람되지만 제가 명령을 하나 내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분홍색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 떠올려도 문제가 되고 안 떠올려도 문제가 되는데 분홍색 코끼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떠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대부분 다 떠올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떠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대상은 사실은 어찌 보면 실체가 없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스스로 내가 만들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장애물을 지금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분홍색 코끼리를 제거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개떡 같은 직장을 다니셨더라도 분명히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경험, 긍정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인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긍정적인 경험들을 계속해서 아주 작은아마 좀 떠올리시고 정 그게 안 되시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한번 떠올리십시오. 계속해서 내가 원방 대신에 긍정적인 경험이라든가 긍정적인 추억 아니면 내가 좋아했던 선배 이런 사람들을 올리다 보면
감정이 조금 더 가라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평소에 잘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다음 내가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탐색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이력서 쓰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잘 안 되니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즐거웠고,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조금 부족함을 느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기록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더 괜찮은 분이라는 걸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조금씩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실체가 없는 그 걱정이라든가 두려움, 분노 이런 부분들은 사라지고 이제 실체가 있는 성취감이라든가 자신감 이런 게 그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어렵습니다. 제가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이게 아주 오래된 가수 중에서 이제 서울국대 나오신 그 노래 실력도 마찬가지고 장력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그 분의 노래인데, 결국은 이제 혼자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럿이 같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아무리 이제 옆에서 누가 있더라도 의사선택 가는 거는 스스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퇴직하시는 분이 좀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 틈에 있다가 갑자기 그 혼자가 되는,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위기의식도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있는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사실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충분하게 즐기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재취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창업을 하시든지 다시 일을 시작하시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제 혼자 있는 이 시간들을 그리워할 수 있는 그 아쉬움이 남을 테니까, 혼자 있는 이 시간들을 좀 즐기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직 후에 잘 살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 일에 대해서 성취감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이 좀 잘 사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는 정말 이제 회사 일에 열심히 했거든요. 저보다 술도 훨씬 덜 먹고 했는데, 그 선배를 보면 정말 존경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그 선배는 어떤 경우에도 화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업무에 임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일과 삶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회사 일이 힘든 게 일하고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될 때 정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상사가 나한테 업무를 준다고 하면, 저 인간이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과도한 업무를 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업무하고 상사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다 보면, 이제 일을 준 그 상사가 미워지게 되는, 그렇게 되면 내가 이 회사를 선택을 했지만 상사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내 고통의 원인이 상사로 지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시작하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건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대부분 다 잘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일이 있는 분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게 수입은 좀 적더라도 일상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옛날 우리 문화에는 감사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그냥 뭐 조상들한테 감사를 하자, 마음속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감사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쓰시면 감사를 어떻게 내가 일상에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힘드시겠지만 실천을 해보시면 삶이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상대적인 박탈감 아니면 제도에 대한,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제도 미비에 대한 그런 분노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을 만약에 내가 당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뭐 하느라고 이렇게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뭐 이런 원망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은 내가 퇴직이 결정된 상태라고 하면 자꾸 그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내가 이제 앞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어렵더라도 어떤 식으로 새롭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건설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사회를 원망하고 나보다 더 행복해 할 것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러워해도 그게 나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말 제가 권유드리는 건 SNS를 하지 마시라.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부분들을 당분간이라도 끊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가끔가다 저도 외식을 하긴 합니다. 외식을 하는데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인스타를 조금 하다가 더 이상 진행을 안 했는데 인스타 보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들만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딱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하루하루 모습 변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A라는 사람이 맛집 가서 탐방하는 거, 내일은 B라는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친구 30명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람이 외식하는 모습이 나한테는 매일 외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도 한 달에 한 번은 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는 순간 굉장히 그 불행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가장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다. 왜 우스갯소리로 엄치딸 이런 거 엄치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쟤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 갔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는데 부모가 아이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비교하기 시작하죠. 쟤네 아빠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데 우리 아빠는 한 달에 500만 원밖에 못 벌어.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나만 바라보는 그런 생활을 해야지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편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퇴직하고 졸업하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이 대학교에서도 그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이면 미적분을 그대로 기초로 해서 대학교에서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는데 퇴직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딱 퇴직하는 순간 회사에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이런 거는 아무 관계없이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일본어를 배우다가 영어를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퇴직하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나와야 될 건 회사에서 쌓았던 지식이라든가 경험, 사람들하고 관계, 이거는 가지고 나오지만 내 지위는 가지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위를 가지고 나온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식당에 가서 야, 무전 갖고 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서비스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 직원한테 물벼락을 안 맞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래서 회사에서 갖고 있던 관습, 습관, 지위 이런 걸 생각할수록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사회 초년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스스로 단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퇴직이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준비를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은 다음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내가 이 회사를 그만뒀을 때 버려야 될 습관 이런 게 어떤 게 있는가도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거죠. 가장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아빠가 행동을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 아빠가 너희들을 불편하게 만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물어본다고 하면 가족들이 편안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회사에서 지시하던 습관이 남아갖고 가족들한테 지시를 하게 되면 가족들도 대화를 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안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퇴직하시는 분이 일자리를 못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지금 전에 직장하고 거의 유사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은 깨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숫자로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장 한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면 신입사원 두세 명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 10년 경력자가 있기 때문에 새로 취업을 한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전 회사에서 10년이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신입사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내가 경력을 인정해서 지금 저 사람의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영자라고 하면 과연 나를 어떤 경력을 인정하고 월급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내가 과거에 어떤 능력이 있었고 얼마나 회사를 다녔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다닐 회사에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월급은 많이 줄어들지만 한 뭐 2년, 3년 열심히 하다 보면 충분하게 인정을 받고 과거의 경력까지 인정을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더 오랫동안 회사를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과거의 어떤 영광 이런 부분들은 좀 잊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하실 때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부가가치가 안 올라가는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경험을 했던 발레 파킹 같은 겁니다. 갑자기 제가 발레 파킹 얘기를 하니까 좀 생뚱맞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발레 파킹을 잘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월급은 안 오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부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직업들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손입니다. 회사를 이제 그만두기 전까지는 내가 회사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정점에 올라간 상태지 않습니까? 정점에 올라갔다고 하는 건 회사에서 그만큼 능력을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퇴사를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인정을 받았던 이 부분을 놓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신입생이 되는 거죠. 내가 고등학교 때 아무리 뛰어난 학생이라도 대학교에 들어가면 어리버리한 신입생이 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전 회사에서 잘 나갔어도 회사를 딱 그만두는 순간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무슨 뭐 부장이었다, 상무였다, 전무였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거들먹거릴수록 새로운 집단에서 나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도 아주 건방진 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배우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새로운 집단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그 회사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뭔가 새롭게 배우려고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기업 전무 출신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뭐 이렇게 처음에 모임에 가입하신 분이 그렇게 거들먹거리면 과연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같이 활동하자는 소리도 안 할 거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이 겸손한 자세야말로 새 출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지식은 중력의 법칙을 따라가고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식이 적은 사람을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을 내가 얻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불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회의 모순 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행동으로 옮기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신입생 때 한참 데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 맨날 체류탄 가서 울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도서관 지하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데 일본인 교수가 저한테 와서 같이 밥을 먹어도 되냐고 묻길래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저렇게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냐? 저는 그렇게 운동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지만 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저렇게 지금 나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그때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 당신들이 만약에 대학생들이 저렇게 돌 던지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한테 선거에서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그 사회가 변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스스로 먼저 실천을 했을 때 그게 영향력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퇴직을 하고 나면 퇴직 전보다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가족들한테 궁핍하고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한 달, 두 달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가족들 충분히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오래된다고 쳤을 때 미래가 불안했을 때는 가족들이 원망을 할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 간의 관계가 변하는 겁니다. 보통 여자들의 경우는 조금 덜할 텐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일 한다는 핑계로 대부분 다 이 가정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빈자리를 분명히 엄마가 채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가족끼리 관계가 잘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퇴직을 한 아버지가 딱 나왔거든요.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야. 그 회사처럼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되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등장으로 인해서 편안하고 따뜻함보다는 불편하고 차가운 그 기분들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어찌 보면 금전적인 부분보다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퇴직을 지금 하신다고 하면 아까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회인에서 아버지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의 재정립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아버지도 힘들겠지만 가족들은 더 힘들다는 그런 인식을 가시고 내가 어떻게 가족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역할들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지 가족들이 아버지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 중에서 만약에 가족분 중에서 퇴직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충분하게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지금 잘 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감사의 인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갖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던 그 해에 가족끼리 여름 휴가를 갔는데 그때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그 노래를 해주더라고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법이 동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따뜻하게 우리 정말 고생했다 힘내자 뭐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할 때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그런 연구 보고처럼 주변 사람 특히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굉장히 힘을 얻을 수가 있죠. 가족들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게 결국은 내가 직장을 다니고 새로운 일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가족의 안녕이지 않습니까? 가족을 이제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의무감도 좀 있는데 아빠가 충분하게 열심히 하셨으니까 좀 쉬어도 돼요. 편하게 하죠.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의무감에서 좀 벗어나고 나도 이제 좀 한숨을 쉬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내 능력을 충분하게 찾아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지금 회사 멀쩡히 잘 다니는데 왜 당신은 그 회사를 그만둬갖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뭐 이런 어떤 질책,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사실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일자리를 찾고는 싶지만 일자리를 지금 못 찾아서 서로 고생하는데 자기가 불만이라든가 힘든 부분을 쏟아낸다고 전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하셔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명절 때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말이 언제 결혼해? 이런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빠 언제 취업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금기어다. 그래서 빨리 취업해라. 이런 말 대신에 그냥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시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주시면서 힘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가족 간에 융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희 부부 관계는 종교 지도자와의 관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는 절대적인 서로를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불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게 불화의 씨앗이 되고 결국은 가족들한테도 퍼져나가기 때문에 설사 여러분들이 좀 불만이 있으면 부부 두 사람만 나가서 싸우고 지금 밖에서 해결하시고 안에서는 정말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 가족들의 안정을 기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 화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부부의 모습을 결국 아이들이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어떤 유산을 남겨줄 건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부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살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설사 돈은 없더라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라. 그 다음에 부부가 서로 간에 에너지를 주면서 격려하고 북돋을 때 퇴직하신 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좀 손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발레 파킹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부부도 있을 거고, 아니, 지금 다른 사람이 당신한테 뭐라고 생각할 건데, 그거 어떻게 해? 뭐,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정말 남편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하신다고 하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갈등의 원인은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하니까 성격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하면 세상에는 성격이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한 사람도 성격이 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격 차이는 갈등의 원인은 아니다. 단지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발생을 하는데 그 이해관계가 사실은 어찌 보면 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모임에 가는 거는 가서 뭔가를 내가 새로운 모임에 끼게 되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이 오면 여러분들은 신입사원한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부여했습니까? 별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안배와 배려를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견디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여를 그 모임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해야지 빨리 그 모임에 안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말 신입사원의 자세로 그 모임에 좀 이바지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퇴직자들한테 권하고 싶지 않은 모임은 직장인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익숙한 모임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익숙한 모임에 가시면 단장은 편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 때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보다 한 20살 정도 어린 사람들하고 같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에 가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 두 계층에서 어떻게 해야지 융합이 되는지 이런 교훈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직장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가게 되면 결국은 별로 새로운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고정관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더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익숙하지 않은 모임을 한번 가보시는 거 어떤가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아마 같은 직장에 있던 분들이 모임에 가면 대부분 다 이제 과거 얘기를 중심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뭐 도움이 될까? 그냥 편한 모임이라서 시간 때우기는 좋겠지만 건설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그 대학교 동기들 모임에 잘 참석을 안 합니다. 참석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1999년에서 2000년으로 가는 그 시기, 밀레니엄 시기에 많은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대학교 동기들하고 모였는데 그 주된 대화가 학교 다닐 때 하던 얘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생산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내가 왜 학교에 다닐 때 듣던 얘기를 지금 여기 와서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들어야 되는가 이런 회의감이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별로 모임에 가지 않는데 사람이 약간 외로움을 타기 때문에 뭔가 지금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라서 가져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적정한 선을 좀 지킬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저도 한번 경험을 했는데 제가 첫 번째 퇴직을 하고 퇴직 처리가 되기 전에 한 보름 정도 회사에서 그냥 회사 나오지 말고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같은 반이었던 동기놈이 처음으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하는 첫 마디가 온양온천 쪽에서 좋은 땅이 있으니까 투자라고 그래서 좀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결국은 나한테 접근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나의 퇴직금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고 접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정말 투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쉬운 투자가 없어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 말을 듣고 쉽게 얘기할 수 있으면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그 사람이 돈 벌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되면 되는데 왜 그런 기회를 나한테까지 잘 모르는 나한테까지 기회를 부여할까? 이것만 생각을 해보시면 차단해야 될 사람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쓴소리 하는 사람이죠. 냉정한 판단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굉장히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조언.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뭔가를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돈이 1000만 원 있는 사람하고 100억이 있는 사람하고 사업하는 스타일을 한번 보게 되면 100억이 있으면 굉장히 풍요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고민할 것 대신 돈 주고 다른 사람한테 고민을 대신하게 할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반면에 내가 지금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내 고민을 대신하게 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많이 고민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사업이 시작했을 때 약간 위기 상황도 봤을 때 내가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획을 했던 사람이 대처하는 방식하고 외부 사람의 아이디어를 빌리고 외부 사람의 힘을 빌렸던 사람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돈을 쓸 생각을 하지 말고 돈 대신에 내 노력과 시간 이걸로 대체하는 방법부터 먼저 찾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이상적인 판단을 그 현실 감각으로 끌어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되겠죠. 우리나라 많은 직장인들은 다른 사람 도움받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의 시간이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목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신다고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자신 분이 없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도 성심성의껏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